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 스토리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그 속에서 피어난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평범한 아침의 시작. 서울의 한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속에서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수. 75의 나이에도 늘 허리를 곧게 세우려 노력하는 분이셨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새벽에 직접 만든 호박죽과 아내가 좋아하는 약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의 아내는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신 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4번씩 병원을 찾아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전해드리곤 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서자 승객들이 몰려 나왔고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비켜주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분의 습관이었죠. 사람들이 내린 후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지하철에 올라타 창가 쪽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셨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2부 작은 배려가 부른 위기. 몇 정거장을 지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배를 가리키며 힘겹게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임신부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즉시 일어서며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몸조리 잘 하셔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갑자기 거친 손이 할아버지의 등을 세게 밀쳤어요.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자기에서 호박죽이 흘러나와 바닥에 쏟아졌고 약과 몇 개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뭔 쇼를 하고 있어? 낮고 거친 목소리의 주인은 덩치 큰 사내였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술 냄새를 풍기며 지하철 안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거기서 비켜. 늙었으면 늙은이답게 구석에 있지. 왜 설쳐? 그 남자, 최강철이라 불리는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던지며 저측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3부 악화되는 상황. 뭔 냄새가 이렇게 나지? 바닥에 음식 흘렸네. 정말 더럽다. 최강철은 코를 찡그리며 킥킥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흩어진 음식을 주우려는 순간 그가 다시 한번 발로 찼습니다. 이 늙은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돌아다녀. 사회의 짐만 되는 노인네는 그냥 집에 있어야지. 할아버지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고 손에 꽉 쥐고 있던 보자기는 이미 찢어져 있었어요. 지하철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핸드폰만 바라보며 모른 척했어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부산에서 사람 다치게 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라고 했잖아.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다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쇠한 팔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부 할아버지의 마음. 바닥에 쓰러진 채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보고 싶구나.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몇 개월째 군
공무 중인 손자 지훈. 아내는 병상에서 매일같이 손자의 안부를 걱정했고, 할아버지는 늘 우리 지훈이는 씩씩해서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찢어진 보자기를 붙잡았어요. 아내에게 전해줄 것이라며 새벽 일찍 정성껏 준비한 그 작은 마음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어깨와 전신으로 번져갔습니다.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려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고통보다 더 뼈아픈 건 주변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한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오부 작은 천사의 목소리. 그때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있던 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놀란 듯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아파 보여. 그러자 엄마는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눈 마주치지 마. 그런 사람들한테 말 걸면 안 돼. 아이는 억눌린 울음을 꾹 참았지만 작은 손으로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작은 공포마저도 지하철 안을 휘감은 공기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핸드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호기심에서였습니다. 육부 절망의 순간, 할아버지는 겨우 무릎을 꿇는 자세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다칠 수 있어. 예전에 그런 식으로 다친 사람도 있었잖아.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다시 쓰러질 듯 휘청했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흐릿한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프게 들어왔고 손가락으로 보자기를 더듬어 부서진 약과 하나를 꺼내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아직 철없던 고등학생이었을 때 군입대를 앞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나라를 지키고 올게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손자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자라왔습니다. 늘 말하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강하시잖아요. 저도 꼭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그 강했던 손자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발로 차이고 피를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칠부 기적 같은 등장.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옆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최강철이 방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앉아있던 얼굴에 갑자기 긴장이 스쳤고 주변 승객들은 저마다 숨을 죽였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역동적으로 뛰어왔습니다. 단정한 제복 위에 검은 벨트를 메고 육군 특수부대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지훈. 겨우 22이지만 눈빛은 전혀 22 같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철제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은 채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 곁으로 빠르게 다가갔어요. 아무도 내 할아버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분노는 치밀듯 일렁였습니다. 팔부 정의의 순간, 최강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뭔 놈이 나와서 설쳐! 그가 휘두른 주먹이 허공을 갈랐지만 지훈은 그것을 가볍게 피하며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강철은 다시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 특수부대에서 배운 제압수를 구사했어요.
상대의 손목을 잡고 빠르게 비틀어 균형을 무너뜨린 뒤 옆으로 돌면서 그의 체중을 이용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단 3초 만에 최강철은 바닥에 엎어진 채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눈에서 공포가 번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놀라서 숨이 멈췄지만 곧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구부진정한 용기. 최강철이 바닥에 눌린 채 신음했습니다. 뭘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대체 누구야? 지우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 할아버지를 발로 찬 당신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지하철 안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신속히 경찰 신고를 했고 몇 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잡아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우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치부 사후 처리와 감동. 최강철은 경찰에게 연행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정말로 부산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도망쳐온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은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은 가볍게 경례를 하며 대답했어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사라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다른 승객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어요. 부서진 약과들을 하나하나 모아 새로운 봉지에 넣어서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분들이 많군요. 11부 병원에서의 재회. 병원에서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많이 다쳤다며? 괜찮아. 지훈이가 있었거든. 우리 손자가 나를 지켜줬어. 할아버지는 손에 쥐고 있던 약과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어요. 이거 아침에 준비한 건데. 조금 부서졌어. 그래도 마음은 그대로야.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웃었어요. 우리가 지훈이를 참 잘 키웠구나.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랐네. 12부 떠나는 손자. 며칠 후 지훈은 부대로 복귀해야 했어요. 역으로 향하던 그를 누군가 불렀어요. 그날 지하철에 함께 있었던 할머니였어요. 자네 혹시 그때 그 손자지? 네, 할머니.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야. 이런 손주를 둬서 참 자랑스럽겠구나.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그는 경례를 하고 열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 너머로 그의 눈동자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13부 온라인 반영. 이 사건은 몇 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폭행한 조폭, 그 순간 나타난 군복 입은 손자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훈이 같은 젊은이가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저 군인 가족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뉴스에서도 긴급 속보로 다뤘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그러나 한 젊은 군인의 용기로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14부 진정한 영웅. 지훈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단순한 손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진정한 의미의 군인이었고 누군가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낸 이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를 지켰을 뿐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의 겸손함이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어요. 15부 메시지와 교훈.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관자 효과에 대한 경각심. 지하철 안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의 책임감이 분산되어 아무도 행동하지 않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아무도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용기가 만드는 큰 변화. 지훈의 행동은 단순히 할아버지를 구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강철이 제압된 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도우며 연대감을 보여주었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강함의 의미. 지훈이 보여준 강함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에 있어요. 네 번째, 세대 간의 사랑과 존경. 할아버지와 지훈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책임감이 있었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열정과 에너지를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일상 속의 선행의 중요성. 할아버지가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작은 친절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 선행 때문에 위험에 처했지만 결국 더 큰 감동과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해요. 여섯 번째, SNS 시대의 올바른 참여.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샵 지하철에서 노인을 발로 찬 조폭, 그 옆칸에서 군복 입은 손자가 달려오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감동과 정의가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